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머신센터 3차원 캠 가공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가공, 곡면 황삭, 포켓 가공 및 자동 중삭, 곡면 정삭, 스캘롭 가공을 이어갈 거고요. 준비된 도면 왼쪽에 보시는 기계 가공 기능장, 캠 프로그램 가공, 공개 도면 5번이고요. 5번에 해당하는 도면을 작업 진행할 겁니다. 작업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UGNX의 STP 파일, 3D 모델링 파일을 활용할 거고, 마스터캠 NC 툴패스 3D 캠 프로그래밍 작업, 또 같은 마스터캠을 이용해서 가공 경로 확인 및 모의 가공성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 이어서 NC 데이터 확인하고 수정 작업까지 등을 할 겁니다. 자, 작업 공정은 표면에 이제 정삭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곡면 황삭에서 포켓 가공, 또 곡면 황삭에서 자동 중삭 가공, 그 다음에 곡면 황삭에서 스캘롭 가공을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사용할 공구 목록은 1번, 2번, 3번이고요. 첫 번째 공구는 페이스밀 80파이 6날 사용할 거고, 두 번째는 평핸드밀 10파이 2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볼핸드밀 쓸 건데요. 이 볼핸드밀 가지고 이게 자동 중삭하고 스캘롭 가공, 요 두 개지를 만들 겁니다. 특이사항들은 여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해되고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소재 크기를 70, 70에 이제 29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로 세로 사이즈는 없지만, 실제로 가로 세로 사이즈는 이제 요 다른 도면을 보시면 70에 70이 되어 있거든요. 요 도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요 부분은 사실은 지금 3D 가공은 아니죠. 요 부분은 다른 거고요. 요게 이제 요게 윗면이면 뒤집어진 이 부분이 이제 즉 우리가 지금 이제 작업하려는 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어쨌든 가로 세로는 70, 70이고 두께는 28T. 근데 제가 29T로 한다는 소리는 표면 가공 여유 1mm 1T를 제가 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1T가 또 늘어났어요. 28이 아니라 29T 소재 크기로 준비해서 가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삭 여유는 0.5mm 줄 거고 정삭 여유는 0.2mm 주겠습니다. 스캘롭 가공할 때는 하향 철삭 되도록 확인하면서 가공할게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내용 있고요. 도면을 해독을 좀 하자면 가로 세로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공하고자 하는 부분 요 입체 영상 좀 보시면 요 윗면을 표면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요 부분 보이죠? 요 움푹 들어간 깊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삭, 중삭, 정삭으로 이제 끝을 낸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모델링은 사실 이전에 UGNX라고 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STP 파일로도 제가 저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STP 파일, 요 3D 파일로 풀러 와가지고 바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얘는 왼쪽으로 좀 옮겨놓고 이거 확인을 좀 하면서 가야 되겠죠. 자, 마스터캠 들어오셔서요. 저 가공 여기 경로상 하단에 보면 머신 그룹 1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속성 뒤에 밀 디폴트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제 밀링 즉 머신 센터 작업할 때 여기 캠 작업 공간이 캠을 한다는 소리죠. MCT 캠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일단 요거 하나 열어놓고요. 자, 파일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상단에 올라가면 파일 밑에 보면 여기 열기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바탕화면에 제가 갖다 놨는데 여기 지금 파일이 안 보이죠? STP 파일이. 여기 파일 형식을 잠깐 열어보시면요. STP 파일이 여기 있어요. 요 스텝 파일 요걸 해놓으면 스텝 파일 여기 보이시게 될 거예요. 요 파일도 제가 제공할 겁니다. 자, 열기 누르면 모델링 파일이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UGNX로 작업한 거죠. 자, 됐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입체로 두면 이제 이런 형상입니다. 지금 원점은 이제 여기 잡아놓긴 했는데요. 저는 원점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놓고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점을 저는 여기다가 잡겠습니다. 자, 상단에 가보면 이제 이동 원점으로 이동했거든요.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 모서리가 아마 선택이 될 거예요. 요거 하나 콩 찍어주고 자, 이상 없으면 엔터 치시면 되겠죠. ESC 한번 눌러주고요. 됐습니다. 자, 그럼 원점을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세팅할 때도 여기 원점 한 군데다가 여기 모서리에다가 세팅하시기 좀 편하시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3D 가공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 앞에 공작물 설정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소재 크기를 여기 입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작물 크기 들어가고, 자, 이 중에 저기는 뭐 사이즈를 70, 70에 29라고 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바운딩 박스라는 기능 요거 이용하겠습니다. 요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를 입혀야 되는 모델링은 얘죠. 하나 클릭해주고, 자, 이상 없으면 엔터 한번 치시고요.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재 크기가 요렇게 나옵니다. 70, 70에 20에 딱 맞게 나오는데 요 부분을 29라고 해주고 엔터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상단으로 여기 1mm가 올라와 있어요. 요렇게 1mm 올라와 주고 우리가 페이스 커터로 요 1mm를 날린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조금 추가적으로 선과 원호 요것도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테두리에 선이 좀 생겨요. 요 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캠 작업할 때 조금 수월하게 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걸 켜놓고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곧장 그냥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요렇게 원점, 이게 지금 선이 조금 이게 중복돼 있긴 한데요. 빨간색 선으로 2.3선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빨간색 선의 2.3선 부분이 지금 공작물 설정 우리가 설정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원점은 여기죠? 근데 소재 1mm를 위로 줬죠? 페이스 커터로 1mm를 날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원점이에요. 그래서 소재 원점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단에 약간 1mm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만 이해하고 자,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꾹 눌러서 움직이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한 작업이 뭐냐면 여기 3D 파일을 불러왔는 작업까지 한 거예요. 한편으로. 자, 그다음 마스터캠에서 이제 NC 툴패스를 내면 이제 요 공정대로 하시면 되겠죠. 표면을 정사 가공할 거고 공구는 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페이스 및 1번 공구 요거 쓰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요. 표면 가공한다 그랬죠. 여기 표면 가공 들어가고 클릭하고. 자, 그다음 됐죠? 체인은 여기 바깥쪽 테두리 우리 하나 원하고 그 선하고 원호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기 테두리 하나 만들었죠? 이 테두리 하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확인 눌러 주시고. 자, 이 테두리 부분에 페이스 커터로 지나가면 되죠. 자, 공구 들어가시고. 자, 공구는 왼쪽에 제가 준비해 놨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새 공구 생성 들어가서 페이스 밀 여기 있죠.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공구 번호는 1번이니까 그대로 두고 일단은 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요게 8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80으로 하게 되면 이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두 번째 지름이 얘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90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그죠? 요 밑에 부분이 지금 얼마요? 80이고 여기가 그냥 90이에요. 비주얼상으로는 여기 80에 딱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신 센터의 페이스 커터는 어쨌든 요 바닥 요게 80인 것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눌러주시고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대로 두고 날수는 제가 6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6으로 일단 바꿔놓을게요. 자, 그 다음 이송 속도하고 추측의 전수는 F80, S800으로 제가 설정해놨어요. 자, 그럼 이송 속도 이게 얼마라고요? 80. 근데 여기 페이스 커트하고 평 엔드밀은 이송 속도하고 Z축 이송 속도 두 가지를 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송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공1 그러니까 절삭할 때 쓰는 이송 속도죠. 가공에 쓰는 이송 속도. 그냥 지공1로 따지면 지공1에 대한 속도를 얘기하고 요거는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이송 속도는 XY 방향으로 이제 가공할 때 이송 속도고 Z축은 말 그대로 Z축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안전 높이에서 어느 소재 상단까지 내려올 때는 지공0이고 그 이하로부터 그러니까 소재에 굉장히 근접했을 때부터는 지공1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전상. 그래서 이건 Z 방향으로 내려올 그쯤의 그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속도도 8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F80, F80 복귀 속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로고요. 그 다음에 추측 회전수는 S 부분이죠. S800 엔터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놓고 끝내기 누르시면 공구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할 거고, 자, 이렇게 생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세팅을 변경해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세팅이 이제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는 개의치 마시고, 주의 메시지 꼭 이걸 체크를 한번 켜놓고, 닫으시면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공구 만들 때는 그런 알림창은 뜨지 않습니다.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공할 거예요. 맞죠? 예, 뭐 지그재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둘 거고 우리는 가로 방향 오버랩이라고 하는 걸 이게 110%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게 만약 100%게 되면 이게 80으로 바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예, 맞죠? 그래서 이게 가로 방향 오버랩이라는 건 뭐냐면 공구가 여기 이제 뭔가 소재에 닿지 않고 여기 바깥에서 이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내려와가 진입해서 이렇게 깎고 가겠죠. 베이스 커터도.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소재에서 얼만큼 떨어져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떨어졌다는 소리는 그 소재, 그 공구 끝이 여기하고 100%, 100%, 즉, 여기 공구 지름의 100%니까 80mm를 떨어뜨려서 간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에 계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60mm 정도로 맞춰주시면 조금 많이 근접해서 가공이 시작될 거예요. 예, 이 부분 숫자를 바꿔가면서 공구에 진입하는 거, 이런 거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스텝 간격은 요거 100%로 하겠습니다. 예, 100%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한 방에 가공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로로 해서 이제 역방향 전환 이거를 굳이 켤 필요는 없고요. 한 방향으로 무조건 안정화됐으니까. 그래서 요건 체크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상으로 바로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제로 맞춰주셔야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깊이 가공은 필요 없습니다. 나눠서 가공할 필요 없고. 자, 링크 파라미터 잘 보시면, 저는 안전 높이를 다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 켜놓고.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여기 지금 소재 이쪽 부분은 우리가 Z 0점이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Z 50점 부분까지가 이제 안전 높이로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이해하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송 높이도 다 켜면 되고요. 네.
요거 다 절대값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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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 자, 재료 상단은 1이지만 가공 깊이는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단은 1이지만 가공 그 깊이는 0이라는 소리니까 여기 1mm를 가공한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저립이 재료로 딱 붙어서 요 표면에 붙어서 가공한다는 소리는 위에 1mm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절상류 들어오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M08이 뜹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걸 요렇게만 보면 또 안 되니까요. 얘를 가지고 가공 경로 눌러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돌을 거예요. 한 방향으로, 또 한 방향으로. 자, 요렇게만 봐서도 지금 깊이 1mm를 가공했는지 안 보이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정면 보시면 공구가 내려온 게 보이세요. 예. 공구가 요 선을 타고 갔다는 소리니까 소재 상단 1mm를 가공했다는 소리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여기가 Z 0점이니까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Z 1점이죠. 여기가 Z 0점이고, 그 다음엔 Z 마이너스 부분인 거예요. 네, 요거 이해됐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입체 잠깐 들어오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공정은 곡면 황삭의 포켓 가공을 할 거고요. 중삭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유는 0.5mm 남기겠습니다. 네, 공고는 2번 공고 평행되면 10파이 2날짜리 쓸게요. 자, 상단에 가보면 가공 경로고, 상단에 이 부분이 사실 지금 표면 가공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2D 가공, 2차원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3차원 이상의 가공을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해요. 그중에 우리는 곡면 황삭에서 포켓 가공을 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형태 자체가 바깥에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다 가공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켓 가공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포켓 가공 눌러주고, 자, 드라이브 곡면 드라이브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2D하고는 좀 다르게 체인은 아까 잡았지만 2D에서는 아까 요 표면 가공할 때 체인 잡았잖아요. 얘들은 이제 체인이라는 말을 여기 말고요. 체인 곡선 여기 아니고요. 이제 곡면 중심 영역,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 아까 처음 체인 잡았던 그 형태 기억나시죠? 요 스타일로 요거 클릭 하나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또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공구가 없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세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평행되면 10파이에 2날 쓰겠습니다. 요거 평행 1mm입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10파이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 2번 예, 그대로 쓰면 되고 날수는 2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2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240의 주축 회전수는 2600이라고 했어요. F 240, S 2600. 자, F 여기 얼마라고요? 240. 여기 XY 쪽으로 움직이는 이제 절삭 이송 속도죠. 절삭할 때 이송 속도. 여기는 Z축으로 내려올 때 이송 속도라서 실제로는 여기도 240은 아까 그 페이스 커튼 240 똑같이 썼지만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속도를 저는 그냥 100으로 조금 낮추겠습니다. 예, 일부러 Z축 내려올 때 물론 이게 내려올 때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게 좋겠죠. 평행드밀 특성상 평행드밀은 바닥날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측면 옆날로 가공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닥날로 가공할 땐 속도를 조금 줄이자라는 판단에 그래서 Z축 이송 속도 정확하게는 Z축 절삭 이송 속도는 F100으로 조금만 습자를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송 속도. 자, 복귀 속도는 저는 안 줄 거고요. 자, 추측에서는 S2600이라고 주겠습니다. 이상 없고 끝내기 누르시고. 자, 이거 끄기로 했죠? 아까 체크를 아까 뺐었군요. 뺐었나? 하여튼 체크를 켜주시고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왜 그랬냐 하면 아까 분명히 체크를 제가 했는데 얘는 2D에서 가공한 거고 요거는 3D에서 처음 하는 공구죠. 그러니까 이런 창이 하나 뜬 거예요. 얘도 한번 떴고 근데 지금 2D로 계속 한 게 아니고 3D로 또 처음으로 또 3D 간 거니까 한번 창이 더 열렸던 거예요. 예. 어쨌든 체크 끄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를 온 해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이상 없고 곡면 파라메타 들어오셔서 저는 다 안전 높이로 하겠습니다. 안전 높이 켤 거고요. 그대로 Z50 쓸 거고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우리가 소재 상단 위쪽은 다 제로니까요. 없으니까 자, 절대값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재료 상단도 여기 제로라고 측정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다 켜고 시작했습니다. 자, 가공 여유 대상 공면 이 부분이 이제 중삭 여유를 남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5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이상 없고 자, 황삭 파라메타 그대로 주시고 Z축으로 내려가면서 가공하는 스텝은 1mm라고 하겠습니다. 1mm Z로 내려가서 가공 다 하고 또 1mm Z로 내려가서 가공 다 하고 1mm씩 주면 되고 자, 이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 제한이요. 여기 잠깐 들어가서 상단에 최대 스텝 공구가 한 방에 들어가서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최대 스텝으로 쓴다고 하고 평면 구간 자동 이식시키면서 요거 평면 구간 자동 선택을 한번 클릭을 해 놓을게요.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틈새 이동에 잠깐 들어가셔서 여기 절삭 순서 최적화라고 해주시면 공구가 쓸데없이 이제 그 안전 높이로 드는 그런 거를 좀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G00을 많이 줄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쓸데없이 이제 Z 방향으로 들거든요. 안전 높이 쪽으로 그런 걸 많이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끝단 이동은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포켓 가공은 가공 형태는 오버랩 나선 방식을 할 거고 요거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러면 툴패스가 바탕과 같이 생성이 되죠. 자, 이거 가지고 가공경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3D부터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한 바퀴 요 표면을 돌고 나서 회색이 생기는 거죠. 회색이 왜 생기냐 하면 이 공구 표시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빠른 검증 요걸 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쨌든 2D에서는 켜고 해야지 보이는데 3D로 하게 되면 이걸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3D 할 땐 되도록이면 여기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걸 좀 켜놓은 상태에서 조금 플레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켜놓고 시뮬레이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요거 화면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크기 요 정도 맞죠? 자, 그다음 속도는 조금 줄여놓고요. 그다음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포켓 가공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공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표면 1mm는 안 날렸죠? 안 날린 이유는 뭐냐면 요거 잠깐 내려보고요. 이게 안 날린 이유는 이게 체크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켜져 있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모의 가공한 거예요. 실제로 다 보려면 이제 때로는 요 가공 경로를 계속 눌러가면서 요거 다 활성화 시켜놓고 시뮬레이터를 켜면 앞 공정까지도 다 확인되겠죠. 다시 플레이 해보시면 베이스 커트로 날리고 이렇게 가공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켜놓고 계속 씁시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곡면 황삭의 포켓 가공 그리고 중삭 여유는 0.5mm 남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곡면 황삭에 다시 들어가서 자동 중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공구를 또 다른 거 쓴다 그랬으니까요. 어쨌든요. 다시 상단에 들어가면 가공 경로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도 곡면 황삭 안에 보면 여기 중삭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삭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죠, 그죠? 그죠? 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황삭 안에 들어가 보면 자동 중삭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좀 따로 쓰는 거예요. 눌러주시고 얘 당연히 가공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파트 모델링을 다 선택하고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공구 중심 영역 기억나십니까? 클릭하셔서 요 바깥쪽 테두리 한번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 테두리 범위 내에서 자동 중삭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공구가 없다 그랬죠? 오른쪽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볼앤드밀 6파이의 두 날입니다. 볼앤드밀은 여기 세 번째 게 볼앤드밀이죠. 다음 누르시고 자, 그 다음 이거는 6파이니까 6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3번이고 날수는 두 날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F는 340, S는 3600 되십니까? 이동속도 F는 340, 주축 회전수는 S 3600이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죠. XY 절삭 이송 속도는 아까 얼마요? 340, F340. 그 다음에 Z축 이송 절삭 속도는 얼마요? 여기는 그냥 100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F100. 요거 제로. 그 다음 주축의 전수 S는 3600 이렇게 할게요. 자, 요 데이터 그대로 계속해서 이게 중삭도 하고 그 다음 정삭까지 할 겁니다. 요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계속 쓸 겁니다. 자, 끝내기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공구가 세 번째 게 만들었어요. 요걸로 볼앤드밀 요걸로 중삭도 하고 정삭도 하겠습니다. 됐죠? 속도는 그냥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계속 써먹을게요.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곡면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아까처럼 안전높이 켜고 다 절대값으로 옮겨 놓는다 그랬죠. 얘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네요. 그대로 내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삭 요인은 얼마라고요? 0.2mm 남기시면 되죠. 이거 이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중삭 파라메타 이거를 두시고요. Z축으로는 아까는 1mm를 황삭에서 들어갔으니까 얘는 황삭보다는 작아야겠죠. 스텝은 0.5로 줄여 놓을게요. 자, 이대로 사용하시고 절삭 순서 최적화 이거는 시켜주면 좋겠다 그랬죠. 공구 손상을 최소 어쨌든 공구가 진입할 때 그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저항을 덜 받게 손상이 덜 되게 마모가 덜 되게 그런 방식으로 캠이 이제 그거를 판단한다는 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깊이 제한 잠깐 들어가 보시고 체크되어 있네요. 이거 체크 한번 켜고 자동 스택 한번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틈새 이송은 특별히 건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있던 게 사실 여기 절삭 순서 최저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만 체크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자동 중삭 조건 우리가 앞전에 했던 공정이 황삭이었죠. 그죠? 포켓 가공 요거죠. 얘가 이전에 가공한 거라고 좀 알려주신 게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가공 정의를 한번 선택해 주고요. 여기 아니죠. 얘 했죠. 얘 기준으로 남은 것들 가공하면 되는 거죠. 자동 중삭하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확인 눌러주면 투패스가 또 이렇게 짜집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니까 또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전체 가공 경로 그룹 1 다 켜놓고 다시 여기 모의 가공 실행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을 아까는 처음에는 닫았지만 두 번째 요거 돌릴 때부터는 요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최소화만 시켰지 이게 닫지는 않았죠, 제가. 요걸 좀 켜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업데이트는 어차피 되니까요. 자, 그래서 플레이 해보시면 또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동 중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단차가 생기는 건 어떤 스텝 값이죠. Z 값에 우리가 스텝을 0.5라고 줬기 때문에 스텝을 남길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돼요. 됐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죠, 그죠? 갖추고 있네요. 여기까지 됐고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스캘롭 가공이라고 할 건데요. 스캘롭 가공의 특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캘롭은 등고선 가공하고 등고선 잔삭 가공을 이제 섞어놨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고선 가공하고 등고선은 그러니까 급경사면 가공하는 거고, 등고선 잔삭은 완만한 부분 가공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개의 특징이 섞인 게 스캘롭 가공이라고 마스터캠에서는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캠에서만 쓰는 용어겠죠. 스캘롭 가공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가공 경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가공 경로 들어가고, 여기 그다음 황삭이 끝났으니까 중삭도 끝났고, 정삭 안에 보시면 스캘롭 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스캘롭입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자, 곡면 드라이브 이거 선택해 주고요. 엔터 치시고,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는 공구 중심 영역을 무조건 바깥쪽 테두리 잡았잖아요. 근데 바깥쪽 테두리를 잡으면 얘가 스캘롭 특징이 이 표면도, 이 페이스 커트가 지나가는 이 표면도 공구가 지나가 버려요. 그런 좀 이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공구 영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안쪽 요 테두리만 요 포켓의 바깥쪽 요 부분을 따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깥쪽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구 중심 영역에 요거 보이시죠? 선택 누르시고요. 요거 이제 이 선을 선택하는 선택이 안 돼요, 지금. 맞죠? 선택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리드로 들어오셔서, 자, 그 다음 요 테두리 요걸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 테두리가 요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영역을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전체 파트 내에서 요 안쪽 부분을 스캘롭 가공한다. 다른 면 아니죠? 요 면 아니죠? 요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으면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한 개 잡혔어요.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공고는 아까 제가 그랬죠? 특별히 바꿀 거 없이 그냥 3번 공고 보랜드 요거 그냥 그대로 쓰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축 해전선은 이성속도 그대로 쓰겠다 그랬고, 그대로 쓸 거고요. 쿨런트 들어가셔서 요거 M08 플로드 온 해주셔야지. M08 쿨런트를 켜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곡면 파라메타 들어오셔서 안전높이 마찬가지 켤 거고,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그 다음에 정삭 요인은 남기면 안 되죠. 이게 정삭이니까요. 스케일업 가공에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요건 좀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요 부분은 최대로 숫자를 좀 많이 낮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낮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면이 아주 곱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만큼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원청,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게끔 제품을 만드는 거고, 시험상에서는 이 면을 그냥 만들어 주고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무에 따라서 혹은 자격증 시험 어떤 시험에 따라서, 자, 저는 어쨌든 0.1이라고 하는 숫자로 최대 가공 간격을 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공구가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갈 때 사이에 그 간격이 0.1mm라는 소리예요. 맞죠? 현미경을 쳐다보면 컷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공구가 바닥을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생기겠죠? 보랜드밀이니까. 이 물결 모양의 여기 볼록한 이 부분을 컷업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간격이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긴 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0.1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봉차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에 요걸 줄인 만큼 얘도 줄여주긴 하는데요. 그래서 좀 최소한으로 좀 줄여주시고 작업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요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틈새 이동 들어가셔서 절삭 순서 최적화 시켜주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딴 거는 건드릴 게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건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볼게요. 왜 이 말을 미리 드리냐면 제가 스캘롭 가공 및 하향 절삭을 한다 그랬거든요. 공구가 지금 상향으로 도는지 하향으로 도는지 일단 사실 봐야 돼요. 일단 확인 누르고 그럼 툴패스가 일단은 생겨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스캘롭 가공에서 하향 절삭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일단 그거 지금 이렇게 연산이 뭔가 되고 있고요. 하단에 보이시죠? 계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이제 완성이 될 거고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을 한대요. 그럼 이제 지금 이게 공구가 돌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의 가공 들어가셔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공구 도는 방향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돈대요, 우선은. 지금 공구가 이렇게 타고 왔죠? 맞습니까? 이렇게 돌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상향절삭이죠. 이 정삭을 하는데 상향절삭으로 돌고 있는 우보정으로. 자, 우린 이 방식이 아닙니다. 일단 요거 세울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를 하면서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조건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할 건데요. 요 가공 방향을 반시계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서 컨트롤하기 좋습니다. 딱 보고 이게 딱 이거다라고 표현해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게 판단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반시계로 돌려놓고 확인 누르고 요걸 수정했으니까 상단에 네 번째 거 재생성으로 업데이트 한번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또 툴패스 선을 다시 생성시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또 연산이 되죠. 연산이 되고 다 끝났으면 네, 이렇게 표현되고요. 아까 같은 거 아까는 이제 요거 다 덜 봤지만 요번엔 전체 다 켜고 보겠습니다. 요거 앞에 거 전체 선택 한번 눌러주거나 혹은 가공 경로 그룹 1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놓고 여기 모의 가공 한번 다시 누르고 그럼 여기서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예, 업데이트가 되는 와중이고 100%가 돼서 보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죠? 자, 그래놓고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면 가공하고 황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삭이 들어갔고요. 네, 속도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인데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죠? 물론 지금 좌보정으로 하향절삭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속도를 좀 줄여서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떻게 도는가. 자, 이렇게 예, 말 그대로 반시계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 반시계. 즉 하향절삭으로 도는 게 혹시 보이시죠? 그쵸? 좌보정이다, 그죠? 어쨌든 하향절삭으로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멈춰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속도를 최대한 좀 많이 당겨주시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쪽에 지금 슬슬 보이시는 그 면이 보이시죠? 저 면처럼 이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안쪽에는 저기 움푹 들어가는 포켓 부분까지 가공이 다 되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자, 끝까지 보고 네, 다시 또 이어서 갈게요. 거의 다 돼가네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저기 안쪽까지 다 완성이 되네요. 예, 완성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완성을 시키시면 돼요. 지금 예, 모의 가공은 다 확인됐으니까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작업이 어디냐면 이 부분까지 작업하신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가공 경로를 확인하면서 모의 가공 시뮬레이터까지 검증을 끝낸 상태고 마지막 끝으로 NC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부분 수정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캠에 들어오셔서요. 가공 경로 그룹 1을 이렇게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예, 이거 체크가 다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전체를 G코드를 뽑는다는 소리예요. G1 눌러주시고 얘 마찬가지 이제 여기 포스트 얘 마찬가지 시간도 걸릴 건데 어쨌든 그 기본 포스트 mpphen이라고 하는 마스터캠에 기본 포스트 쓸 거고 확장자는 .nc로 저장되게 할 겁니다. 예, 확인 눌러주시고 지금 얘도 지금 이 작업도 사실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저는 데스크탑에다가 그냥 하고요. 프로그램 번호는 이렇게 안 두고 저는 좀 바꿀게요. 이거 조금 수정할 거라서. 그 다음에 2005번으로 할게요. 예, 2005번. 저장 누르겠습니다. 오예 2005번으로 NC 파일로 저장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상단에 이제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이제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에디터 창이 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예, 또 활성화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화면에서는 점, 선, 면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것들을 숫자로 다 G코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좀 이렇게 연산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럼 연산을 시키면서 코드 엑스퍼트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띄워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G코드가 완성이 돼요. 자, 지금 보면 이 그 퍼센트 뒤에 이옵이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까 제가 5에 2005번이었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지우시거나 안 지우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공정 순서별로 사용한 공구들의 타이틀이 있죠. 특징이. 이건 뭐 G코드상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놓고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XY 평면 쓰고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이제 절대좌표에 쓰겠다 그 뜻이겠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뭐 원점 한번 더 가자 싶으시면 원점 한번 보내시면 되겠죠. 원점 한번 더 간다는 소리는 장비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운영하시기 전에 시운전 하시면서 원점 한번 가잖아요.
네, 그때 한번 가고 나서 또 갈 필요는 또 없거든요. 원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가공이 시작할 때는 뭐 한 번 더 원점을 보낼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 원점 한 번 더 보내고. 자, 그 다음에 공구 교환 위치로 한 번 더 보낼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선. 예. 사실은 여기 M0, 여기 사실 M6 혹은 M06이라 부르는 요 M6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예, 요즘 장비들은 그죠. 좀 더 쉽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둬도 되고. 그 다음에 1번 공구 다음엔 2번 공구였습니까? 맞죠? 평행드밀이었죠. 그래서 대기 공구를 이렇게 시키셔도 되겠죠. 얘는 지금 호출, 그러니까 주축의 공구고 얘는 ATC에다가 여기 대기시켜 놓겠죠. 그러면 다음 공구, 다음 가공할 때 여기 또 편할 거니까 불러오기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G54 좌표계 썼고 요건 지금 평엔드밀로, 페이스 커터로 요면을 날렸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엔드밀 가지고 할 때도 여기다가 볼엔드밀까지 좀 불러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불러놓고 쓰면 또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G54 됐고 요거는 이제 장부정 2번이죠. 공구 2번이니까 이거 평엔드밀 황삭이다, 그죠? 안전높이 썼고 이만큼 내려와서 0.5, 다음 0.5 넣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공되네요. 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쯤 가면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 정삭 들어온다, 그죠? 여기는 정삭할 때 지금 중삭이니까 이건 중삭이죠. 처음 나온 중삭 정삭이 같은 공구니까 밑에 대기 공구 필요 없죠?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서 정삭으로 중삭 정삭을 그냥 이어가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되게 뭐 요렇게 끝까지 나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튼 여기까지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 수정이 좀 됐으면요. 요거 저장 한번 누르시면 요 파일로 다시 저장이 한번 됐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작업을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게 작업했네요. 마스터캠 사실 마스터캠 이용하셔서 워싱센터 3차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중에는 표면 가공하고 곡면 황삭에 포켓 가공, 자동 충삭 가공하고 곡면 정삭 가공을 하면서 스캘롭 가공을 했다, 그죠? 예, 곡면 정삭에 스캘롭 가공까지. 그래서 이제 공정상은 이렇게 가공했고 공구는 이렇게 사용했고 특이사항은 이제 요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고 요 내용도 다 이렇게 그 영상 하단에 설명 부분을 제가 또 기재해 놓을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